안녕하세요. 오마이 캠프입니다. 지금 캠핑카 개소세 확실히 어떤 문서로 나와 있는 뭐가 없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 중에서 이거는 이렇고 깎아주고 낮춰주고 이런 문제들로 논점들이 지금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개소세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캠핑카 튜닝 작업들을 자동차 제작으로 본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이 제도의 모순점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도표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저가의 제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들, 간단하게 차박을 하기 위해서 찜찜한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차에다 시설물을 고정해서 다니고 싶은 분들한테는 가장 직격탄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얘기했던 대로 많은 업체들이 개소세를 몇 프로로 내려준다, 몇 프로로 하자, 어디 부분까지만 개소세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캠핑카 규제 완화는 이미 시행했던 법입니다. 지금 승합차에 한해서만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개인 소유의 차량을 캠핑카를 튜닝해주던 업무를 캠핑카 튜닝이라고 했습니다. 엄밀하게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제작이 따로 있고, 자동차 제작인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카 튜닝은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자동차 등록증상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해주는 행위를 하고, 그리고 구조 변경을 한 후에 소유주는 취득세, 등록세 2%를 지불하는 합법적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자동차 제작과 자동차 튜닝을 이원화해서 관리를 했고요. 자동차 튜닝은 주로 비교적 소규모 업체나 자동차 공업사들이 하고 있었죠. 지속적인 민원 요청으로 캠핑카 튜닝을 활성화하자라는 민원들이 통과가 돼서 시행령으로 2020년 2월 28일부터 화물차, 승용차까지 이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새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국토부는 모든 걸 풀어주면은 안전 문제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은 강화하고 규제는 완화해서 캠핑카 이 튜닝 산업, 애프터마케팅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관련 업체들과 시장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3년 이상 준비한 우수 사례입니다. 규제 완화의 우수 사례였어요. 국토부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 거 보면 차종을 확대해서, 차종 확대한다는 건 지금 승용차,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까지, 그리고 자기가 다 갖고 있던 차들까지도 다 확대, 어떤 차든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최대한 열어주겠다라는 거로 차종을 확대를 했고요. 기준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제작업체들도 많이 늘릴 것이고, 그리고 이 제작업체들에 따라 취업자들도 늘리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캠핑카 규제 완화 이 법 요건을 보면요, 침상의 기본 사이즈가 되게 작아졌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들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거의 누워 있을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내면 다 캠핑카로 튜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튜닝 기준이 완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한편으로는 안전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튜닝 부품 인증 제도의 활성화해서 튜닝 자동차 부품 시장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캠핑을 대중화시키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순차적인 자동차 튜닝 부품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이런 규제 완화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캠핑카 규제 악화를 만들어둔 게 이 부분이에요. 사실 국세청은 여태까지 2월 28일까지 이 현장 실태조사나 이런 거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세청은 논리는 자동차 관리법 3조의 구분 기준에 따라서 튜닝 행위를 캠핑카 제작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이 자동차 관리법 3조라는 게 캠핑카는 개별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한 줄이 되게 무서운 이유가, 개별 소비세를 신고해야 된다는 안내문이 왜 무서우냐면, 국세청이 이 3조를, 그러니까 여태까지 튜닝 행위까지도 모두 캠핑카 제작으로 분류한다는 뜻입니다. 자, 국세청의 법 해석의 세 가지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국세청의 논리대로라면 중소 캠핑카 업체는 과거 세금까지 모두 추징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부터 여태까지 해온 캠핑카 튜닝을 캠핑카 제작으로 동일시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만 받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했던 것들도
모두 캠핑카 제작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튜닝까지 기존에 제작하는 제작업체들이 튜닝 업체들이 에게 모두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로 지금 현존하는 튜닝 업체는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2011년도부터 여태까지 이 캠핑카에 대한 개별 소비세는 2011년도에 이미 시행이 된 법입니다. 그러면 2011년부터 시행된 법을 2014년부터 지금까지 누락을 시키고 안 받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의 논리대로 하면 본인들은 국내에 여태까지 현존하는 캠핑카 튜닝 업체들은 모두 개소세를 과거까지 추징되면서 문을 닫게 되는 거고요.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를 업체나 국민에게 사전 안내를 한 게 전혀 없습니다. 캠핑카 튜닝 완화를 승용차의 경우는 개별 소비세 이중과세라는 기본 절차를 개별 소비세를 내야 된다라고만 돼 있지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예외라는 어떤 공식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그 상담원들이나 그쪽에 질의를 해보면 승용차를 캠핑카로 바꿨을 때도 개별 소비세를 낸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세 또한 그리고 결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어떤 걸 기준으로 얼마를 내겠다라는 자동차세도 결정이 된 게 없어요. 규제 개혁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소비세 안내문을 3월 6일 뒤늦게 보낸 겁니다. 이거는 개별 소비세 사무처리 규정 4조 신고관리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개별 소비세 적용으로 튜닝 비용의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굉장히 대폭 인상된 거로 사람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축소됩니다. 왜냐하면 개별 소비세는 사실 간접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구입할 때 그 세금을 별도로 고지를 하지 않고 우리가 살 때 일반 소비자 가격인 줄 알고 모르고 그냥 구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개별 소비세를 내라고 하는 거는 고객에게 고객이 보유한 그 차량 가격이 얼마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리고 그 차량 가격에 해당하는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를 합산해서 알려준 다음에 손님한테 튜닝업체가 받고 튜닝업체가 소비자한테 이 금액이 추가됩니다라는 걸 받고 그리고 저희가 대신에 손님한테 받은 돈을 그대로 국세청에 내줘야 돼요. 그러면 간접세인데 세금의 비율이 눈으로 보입니다. 손님한테 이게 얼마가 됩니다라는 걸 계산을 해서 줘야 돼요. 그 손님은 가격이 대폭 인상된 것으로 오인을 합니다. 캠핑카 개별 소비세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자, 지금 국내 캠핑 실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게 그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캠핑카는 뭐 최소 비용을 이용해서 차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차박에 발전된 형태로 캠핑카를 구조 변경한 겁니다. 이게 영화에 나오듯이 그렇게 뭐 몇 억짜리 뭐 차 안에 럭셔리한 어떠한 시설물들이나 고정물들이나 샤워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간 고가의 제품이 아닙니다. 근데 캠핑카라는 것이 실제로는 이런 소박한 디자인들인데 그런데 캠핑카라는 것 때문에 국세청은 오인을 한 것 같아요. 시장을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렉스 3밴이나 5밴은 이 격벽만 제거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에요. 이거 검사할 때 나머지 빼고 검사 지금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SUV 차량은 저희 거를 설치하지 않아도 의자가 접혀요. 웬만큼 접혀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로 바닥 평탄화해서 정식 구조 변경 없이 이미 타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검사할 때 빼고 검사 받습니다. 그리고 구조 변경 대상이 아닌 제품들이 있어요. 뭐 냉장고나 TV, 히터 이런 거는 구조 변경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누울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캠핑카로 어떤 차든 구조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억지로 냉장고나 TV, 히터 이런 것들을 캠핑카 업체들이 넣고 튜닝을 하게 되면 교육세가 개소세에서 30%니까 총 6.5%의 비용이 더 증가가 되죠. 그러면 이런 6.5%의 증가되는 부분들을 추가금액 발생한 거를 고객들은 캠핑카 제작업체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구조 변경을 한 후에 밖에 나가서 냉장고 사고 TV 사고 뭐 히터 달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정식으로 캠핑카를 제조해 튜닝해 주는 업체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추가 대체가 충분히 가능한 애프터 마켓이 튜닝 시장에 있다라는 거를 이거를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럼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꾸 불법적인 어떤 개조나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음성적인 캠핑 문화를 양성화시켜서 산업화하자는 국토부의 근본적 취지가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화물차까지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국민들이 요청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안에 버려지는 생의자들, 새 의자들,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이 가격이라도 좀 싸게 차를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캠핑카로 만드는 베이스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물차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한 게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이 개소세는 간접세입니다. 모르고 내는 세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정책은 세금이 정확하게 노출이 됩니다. 지금 이거 비율이 얼마입니다. 얼마가 그래서 추가돼서 얼마짜리가 얼마를 내야 됩니다 하면 지금 상담하고 있는 손님들도 대본에 오인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대폭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조세 저항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렉스 3밴, 요 3밴에 들어가는 요 공구함이 250만 원 받았습니다. 저희가 더 싸게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한 250만 원 받았는데 스타렉스 3밴 신차를 저희가 합법적으로 똑같은 거 올려드리고 뒤에 있는 격벽을 제거한 다음에 똑같은 박스를 올리고선 요걸 합법적으로 제거를 하고 구조 변경을 하면 250만 원짜리가 430만 원이 됩니다. 250만 원짜리를 430만 원을 받아야 돼요. 자, 모하비 캠퍼죠. 자, 이 속에 의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자를 하나도 뺀 게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의자 그대로 있습니다. 접어서 요 안으로 모두 캠퍼가 정리가 되죠. 이 캠퍼를 저희가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식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하면 세금을 포함해서 590만 원으로 소비자 가격이 바뀝니다. 그럼 200만 원짜리를 저희가 590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소비자 가격은 195% 인상된 거로 고객들은 생각하죠. 200만 원짜리를 저희도 세금이 비싸니까 590만 원을 소비자 가격에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SUV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SUV 차량 신차를 샀을 때 2천, 3천, 4천, 5천 SUV 차량은 웬만하면 다 캠퍼를 이용해서 차박을 할 수 있게 개조가 가능합니다. 2천만 원짜리 차량인 경우 이 캠퍼의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캠퍼의 가격이 튜닝을 우리가 정식으로 한다 그러면 약 200만 원이면은 저렴한 차든 비싼 차든 비슷한 가격으로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200만 원짜리 튜닝 비용을 했을 때 2천만 원짜리는 200만 원짜리가 370만 원. 지금 요 비율로 이렇게 바뀝니다. 5천만 원짜리 했을 땐 이렇게. 그 총 납부세액을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정리해드렸고. 그러면 지금, 자, 캠퍼의 가격이 200만 원으로 고정이라고 하면 세금을 내는 비율이 지금 비싼 차를 살수록 세금이 더 이렇게 비싸집니다. 세금이 더 이렇게 비싸져요. 세금이 딱 역전되는 포인트가 세금보다 튜닝 비용이 세금보다 저렴한 거는 2,300만 원 정도에서 이게 바뀝니다. 오히려 제품의 튜닝 가격보다 세금이 더 비싼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논리라고 하면. 2천만 원에 살 수 있는 차가 코나입니다. 그럼 3천만 원에 살 수 있는 차는 스포티지. 4천만 원에 살 수 있는 차는 소렌토. 5천만 원이면은 모하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200만 원짜리 설치하려고 이만큼 196%까지 내는 이런 비용을 더 추가로 내야 된다고 하면 손님들이 합법적으로 이 캠퍼들을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이 캠퍼들을 설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갖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검사할 때 빼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캠핑카 규제 완화를 하고 SUV 차량하고 승용차에 대한 캠핑카 제작은 현실성이 없어졌고 그리고 구조 변경이 필요 없는 방식의 기본 방식으로 규제 완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지금 규제 완화 정책은 세단도 이어 의자를 제거를 하면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그랜저 다 트렁크까지 확장을 하면
2인승 2인 지침으로 구조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세금 정책이면은 이전에 있는 SUV 승용 차량들은 다 캠핑카로 개조할 일은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스타렉스 3밴 새 차를 산다 그러면 약 한 2천만 원 정도 과표가 잡힙니다. 2천만 원 정도 과표가 잡힌다 그러면 튜닝 비용을 400부터 800, 1200, 1600 요렇게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튜닝 비용은 이렇게 들었을 때 전체 세금 비율이 26%입니다. 이 1600만 원 정도 하시는 분들은 뭐 부가세까지 해서 세금 비율이 26%니까 어차피 이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크게 동요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3밴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차량 가격을 아끼려고 3밴을 구입하는 겁니다. 차량 가격이 보통 한 300만 원 정도가 저렴하니까 3밴을 구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세금도 있고 그런 이유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16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도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 사양인 400이나 8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가장 기본적인 침상과 그리고 전기시설 이 정도만 갖고 다니시는데 그래서 400만 원짜리를 투자하게 되면은 소비자가격이 600만 원이 되고요. 800만 원짜리 튜닝을 하시는 분들은 소비자가가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튜닝 비용 대 납부세액을 비교를 해보면은 신차 총 납부세 대 튜닝 비용이 26%, 그리고 800만 원짜리 35%, 그리고 400만 원짜리인 경우는 세금 비율이 53%가 됩니다. 400만 원을 했을 때에 납부세액이 210만 원 돈이 되고요. 그리고 800만 원대를 했을 때에는 세액이 280만 원으로 35%와 53%입니다. 그러면 3밴 새 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튜닝 비용이 적을수록 세금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누진 비율이 보이니까 저렴한 제품일수록 소비자 가격이 비싸 보이는 착시 현상을 갖죠. 그 스타렉스 밴 차량의 경우는 그냥 구조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구조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차니까 아예 구조 변경 없이 그냥 위에다가 침상 깔고 격벽 제거하지 않고 그냥 다닐 겁니다. 아예 풀세트를 하시든가 아예 고가의 튜닝 비용을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격벽을 둔 상태로 캠핑카 변경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캠핑카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중간층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아예 비싸게 하시든가 아니면 저가는 튜닝을 포기하시든가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5년 된 중고차를 샀을 때 과표로 한 1000만 원 정도 잡히게 되면 이것도 1600만 원짜리 1200, 800, 4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납부세액 리스트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5년짜리 중고차를 이용할 때에는 튜닝 비용이 적을수록 세금 비율은 22에서 35%로 비교적 양호합니다. 요게 5년차 총 납부세 대 그 튜닝 비용의 이 비율을 보면 전체 22%에서 23% 이렇게 해서 양호해 보이는데 차량 가격보다 비싼 튜닝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새 차에다가 차량 가격보다는 좀 저렴하게 튜닝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차를 구입했을 때에는 1000만 원 이하로 투자를 하시는 게 대부분인데 그럼 튜닝 800만 원어치 했을 때 세금은 200만 원, 400만 원 했을 때는 1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저렴한 가격을 봤을 때에는 세금 비율이 납부세 대 튜닝 비용이 26%와 35%입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들은 5년 된 중고 차량을 구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오래된 차를 사주는 것보다는 신차 구매를 해주는 게 더 이익입니다. 어떻게든지 소비를 지금 활성화해서 국내 경제를 늘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오히려 원하는 바는 신차 구매입니다. 5년 된 중고차를 이렇게 사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세금 비율이라 그러면 합법적으로 한다 그러면 중고차를 이용해서 튜닝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0년 된 중고차를 한번 500만 원으로 과표가 잡힌 10년 된 중고차는
그렇게 납부 세액 비용, 튜닝 비용이 19에서 26%로 그 정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 세금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10년 된 중고차를 이용하면 적용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개별 소비세를 도입하게 되면 캠핑카 튜닝할 때 신차보다 노후 차량이 가장 적절한 세금 비율이 가장 적절한 가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가 제품의 노후 차량을 이용한 튜닝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신차 판매도 그렇고 환경 정책에도 지금 역행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DPF를 달거나 그리고 폐차를 하기를 원하는 환경 정책과 지금 역행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차, 10년차, 5년차에 대한 이 튜닝 비용의 비율을 보면은 지금 새 차는 전체 튜닝 비용의 한 60%를 튜닝 비용의 60%를 세금으로 내게 돼 있고요. 그리고 5년 된 차량은 40%를 내게 돼 있고요. 10년 된 차량은 20%, 25, 6%로 내게 돼 있어서 전체 이 그래프만 봐서는 세금이 합리적인 세금 정책은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 비중이 적절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노후차를 재활용하라라는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노후차를 재활용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착시 효과가 있으니까 현재 개소세는 노후 차량에 그리고 오히려 저가의 튜닝이 아닌 고가의 튜닝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차의 고가 튜닝. 그런데 노후차에다가 고가의 튜닝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결국은 노후차에 저가의 튜닝을 하겠죠. 이 부분이 가장 합리적인 부분으로 그래프상에 보입니다. 지금 국세청 개별소비세에 대한 동영상이 나간 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현 정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들을 올릴 때에는 현재 정권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지금 국세청이 어떤 세무 정책에 대해서 오류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거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지, 지금 정권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개별소비세 안내 후 이 댓글들을 보면 다 지금 정권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수가 하고 계세요. 이게 현 정권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개별소비세 이후에 소규모 업체는 다 적자나 도산, 거의 전멸이 될 겁니다. 이 저가형 제품을 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업체들이에요. 다 여기저기서 부품을 사다가 달아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고지 없이 개소세 안내로 2월 전에 계약을 한 상태에서 캠핑카 지금 제작한 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금 제조업체들이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저가로 제작을 한 경우는 지금 손님들이 다 가져갔어요, 제품들을.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대납해 주다 보니까 지금 적자 상태이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지금 국세청 논리라고 그러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캠핑카 튜닝 비용을 전체 다 과세되게 되면 이거는 정말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이 국내 튜닝 업체는 다 전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자기네들이 본인의 차에다가 튜닝을 직접 제조하지 않은 회사들은 다 튜닝 업체는 다 전멸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캠핑카 산업은 퇴보입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저가부터 고가까지가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군이 시장에 골고루 있어야만 전체 캠핑카 산업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고가만 잘 팔리고 아주 저가만 잘 팔리고가 아니라 저가와 중가와 고가가 골고루 산재돼 있고 비율적으로 산재가 돼 있어야지 전체적인 캠핑 문화와 캠핑에 대한 인식, 이게 다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1인 기업이나 작게 시작해서 창업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이쪽으로 전업해서 들어온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캠핑카를 제작하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저가들입니다. 고가의 제품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도 다 적자 도산하게 되면 국내 캠핑카 산업은 양극화돼서 예전 캠핑 문화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격벽 제거하지 않고 그냥 아쉽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 위에다 판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알아서 주무시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캠핑장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들입니다. 실제로 저희 쪽에 와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정식 캠핑카가 아니라 요새 옛날에 공구함을 찾고 있습니다. 옛날에 박스형 공구함들을 찾아서 옛날 방식으로 그냥 쓰겠다라고 캠핑카 튜닝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캠핑카 산업이 퇴보하는 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불과 법 발표한 지 지금 한 달 됐는데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실태입니다. 개별 소비세를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오인하는 거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캠핑카 제작은 외제차보다는 거의 국산 차량을 이용해서 제작합니다. 그리고 캠핑카를 제작을 하고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자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내게 고가일수록 신차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신차도 잘 팔립니다. 그리고 관련 산업 효과까지 파급 효과가 커서 캠핑카가 대중화하게 되면 다른 부수적인 산업화에 따른 부수적인 세수 확대가 됩니다. 부수적인 세수 확대를 산업을 만들어 놓고 차분하게 하나씩 개선시켜 나가야지 기존에 있는 법대로 지금 캠핑카 튜닝법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대중화 산업화 되기 전에 이 시장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캠핑카 튜닝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매기고 싶다면 지금 규제 완화 후에 업체들의 튜닝 비용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오마이 캠프보다도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시장에 준비하고 있었을 거고 그분들도 이미 많이 준비해놨을 겁니다. 더 저렴하게. 그러면 캠핑카가 대중화가 되는 겁니다. 꼭 저희가 시장을 100% 잡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저렴한 제품들과 고가들이 골고루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개별 소비세는 고가의 신차 그리고 저가 튜닝, 고가의 신차하고 그리고 저가의 튜닝 가격이 비싸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아까 보여준 대로 차 가격이 비싸면 튜닝 비용이 싸면 그러면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정책으로 소비자 가격이 대폭 인상된 거로 보이니까 자동차부터 경차부터 대형차가 있듯이 캠핑카도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대중화를 해서 캠핑 인구를 확산시키고 그리고 캠핑 산업이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정착시켜야만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적절한 제품들을 마음껏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다 몰려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국세청은 캠핑카 현장 실태를 다시 조사하시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나 업체들과 논의를 통해서 이 캠핑카 튜닝 시장을 산업화로 같이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세수 확대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더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오래된 차, 낡은 차, 폐차 수준의 차를 갖고 와서 그냥 가장 저가의 시공을 하는 게 세금 비율이 가장 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국세청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사업체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작은 업체들이 폐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지금 잠 못 자고 매일매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 되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캠핑카 튜닝 산업이 국가 세수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하는 겁니다. 제가 캠핑카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무조건 세금을 안 내겠다라는 거로 오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금을 합리적으로 낼 수 있도록 캠핑카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적절한 세율을 적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법이 맞지 않으니 새로운 방식으로 적정한 세금을 세수 저항 없이 만들어내자라는 게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더 장기적으로 국가를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캠핑카 규제 완화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